안녕하십니까. 인터플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저희 그 싱크트리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과정을 듣고 오셨다라는 가정 하에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하시고 뭐 이제 API 만들고 API 포털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들 이제 이해하시고 실습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싱크트리 내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블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싱커톤에서 기능보다는 블럭적인 것들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블럭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Q&A, 이제 질문 들어오면은 그거 같이 답변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유치원 강의에서 진행했던 거 간략하게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앱을 API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디오 유닛을 만들어야 되고 비디오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앱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앱에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유닛 목록이 있고 비디오 유닛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비전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푸시나 카피 같은 작업을 통해서 이제 뭐 다음 단계로 올리거나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프로덕션 단계의 액티브 상태까지 이제 비디오 유닛을 푸시한 상태에서 포탈로 이제 배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포하신 이후에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뭐 서비스 프론트엔드라든지 뭐 서비스의 이제 다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포탈 이제 배포는 여기 API 포털 어드민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API 포털 어드민에서 이 API 그래서 이제 create API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포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강의 리뉴얼을 좀 하면서 API 포털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같이 나갔었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싱크트리 그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이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측에 있는 화면 좌측에 있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바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앱스라고 하는 목록이 있고 프록시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비디오 유닛을 만들고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이제 주된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딕셔너리, 뭐 스토리지, 이제 쿼리 매니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유닛을 그룹화해서 관리를 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이제 싱크트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 안에는 각각의 앱스 안에는 이제 그 앱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비디오 유닛을 따로따로 생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프록시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는 이제 비디오 유닛은 하나의 API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그 URL을 가지게 됩니다. 그 URL을 엔드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이제 싱크트리 내부적으로는 프록시라고 하는 기능적인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엔드포인트를 모아서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프록시 패스라고 하는 이제 필드가 있죠.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실제로 그 이제 API 포털에 배포된 이후에 엔드 유저들이 이 API를 호출을 할 때 이 주소로 호출을 한다. 라는 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녹색 버튼, 녹색 이제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그 프록시와 그다음에 그 비디오 유닛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비디오 유닛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렬이라든지 뭐 이제 필터링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이제 아직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추후에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크리덴셜, 딕셔너리, 스토리지 요렇게 이제 세 개는 이제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유닛에 붙여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셔널한 이제 선택
가능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추가를 하시되 필요 없으면 추가를 안 하셔도 되시는데 간략하게 뭐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덴셜은 쉽게 말해서 API를 호출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뭐 카드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특정 API를 호출할 때 뭔가 이제 인증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API 호출을 허용하고 싶을 때 여기 이제 크리덴셜에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크리덴셜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먼저 만들고요. 크리덴셜 그룹을 만들고 이제 생성된 그룹 안에서 크리덴셜에 대해서 정보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크리덴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OAuth 2.0 인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제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심플키라고 하시는 이제 저희 그 엔터풀에서 특허 인증을 받은 이제 보안 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OAuth 2.0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시고 뭐 이제 개발 환경 뭐 대부 뭐 이제 프로덕션 이렇게 적합한 개발 환경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크리덴셜 정보가 난수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이 된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 정보를 가지고 API를 호출을 할 때 해당 정보가 이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검증을 해서 이제 API 호출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덴셜은 이렇게 만들고, 실제 크리덴셜 연결 같은 경우는 앱스에 가셔서 앱스의 펑션에 가시면 크리덴셜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 버튼 눌러가지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크리덴셜 그룹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이 이제 인증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라고 하시면은 저희 이제 싱크트리 블럭 중에 그 이제 인증 담당한 블럭들이 있습니다. 아까 OAuth 2.0으로 저희가 이제 인증 정보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제 OAuth 2.0과 관련된 인증을 담당하는 블럭들이 있고요. 그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가이드에 가시면은 싱크트리 노션 가이드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OAuth 2.0 토큰 발급 검증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OAuth 2.0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리덴셜에서 인증 정보를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앱과 그다음에 크리덴셜을 매핑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블럭에서 이제 블럭 로직을 짜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리덴셜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매핑을 이렇게 쭉 하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엠블럭에 가셔서 블럭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제 인증과 관련돼서는 이 OAuth 2.0 토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이제 이 블럭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진행하시는데, 뭐 요건 예제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된 거여서 이런 식으로 로직이 되고 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만드시고, 이 블럭을 만드신 다음에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필수로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클릭하면 화면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블럭을 구성하셔서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혹시 요거가 뭐 이제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은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덴셜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딕셔너리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보셨던 리비전 화면에서 보시면은 개발 단계마다 이 개발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개발 단계마다 이제 각기 다른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딕셔너리 하시면은 딕셔너리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 이제 여기에 키를 넣고요,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룹은 뭐 이제 선택값이어서 이제 적당히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은 밸류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 환경 단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뭐 1, 뭐 퓨처는 2, 스테이지는 3,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똑같은 비듀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발 환경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예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여기 보시면 딕셔너리 환경 변수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까 크리덴셜처럼 뭐 앱에다 연결하고 그렇게 하진 않고 블럭으로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주 유닛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요 로직은 아주 간단한 로직이죠.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env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en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해라라고 하는 건데 값을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딕셔너리 값을 넣어놨어요. 딕셔너리는 여기 이제 블록 카테고리 중에 헬퍼에 가셔서 딕셔너리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 연결하실 때 이렇게 이제 드롭다운 이제 목록을 눌러서 이제 체인지를 하거나 뭐 리무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EMP라고 하는 저희 이제 딕셔너리 연결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에 가서 보시면은 그냥 개발 환경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저기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env 키고 개발 환경 단계에 따라서 내가 대부면은 대부가 나오고 프로덕션이면 프로덕션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이 환경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아마도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값이 리절트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해커톤에서는 많이 쓰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일례로면 실제 개발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로 주어지는 이제 테스트 URL과 실제 프로덕션에 이제서 이제 실행하는 URL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이제 개발 환경마다 각기 다른 키값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토리지와 쿼리 매니저는 DB 데이터를 이제 DB 정보를 연결을 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 그 이번에 이제 교육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는 문의에 이제 DB 정보를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 싱크트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DB 서버를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AWS라든지 뭐 이제 별도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나 혹은 뭐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블록 코딩으로 이제 그 서버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추려가지고 뭐 이제 API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스토리지와 쿼리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스토리지에서 DB 정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쿼리 매니저에서 이제 그 해당 DB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릴 수 있는 명령문, 쿼리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두 개 다 이제 블럭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등록을 하는 방법은 아까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스토리지 메뉴에 가셔서 create 스토리지 하시고 이름 넣으시고 그룹은 뭐 지정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시고 DB 타입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지금 싱크트리 사스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AWS S3부터 여기 이제 레디스까지 둘, 셋, 넷, 다섯, 7개 정도의 DB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뭐 실제 프로덕트가 아니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개발하신 경우에는 아마 뭐 MySQL이나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스를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DB 타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DB 타입에 따라서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그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값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데 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나오고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도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DB 타입에 따라서 적합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필드가 나오고 여기 이제 DB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 버전이 가장 최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전보다 이제 아래, 이제 하위 버전에 있는 DB들은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DB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 크리에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M1 값을 넣어놓고 커넥션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테스트가 페일 됐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뜨게 될 거예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값들을 넣었을 때 타임아웃이 나오죠. 뭐 적합하지 않은 호스트로 호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적합한 이제 DB 정보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값들을 넣고 수정을 하실 때도 커넥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세이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쿼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쿼리문을 등록을 하는 건데 요건 아까 크리덴셜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쿼리 누르셔서 쿼리 그 문을 등록을 하실 이제 목록을 먼저 만드시는데 이름 넣고요. 설명. 그다음에 이제 쿼리 아이디가 이제 이게 실제 이제 블럭에서 매핑되는 아이디여서 이걸 좀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저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창에다가 이제 쿼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 실제 쿼리문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문법을 뭐 타거나 타지 않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제 등록하신 DB에 이제 적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쿼리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 select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시면은 되시고, 만들어진 걸 보고 들어가시면은 자, 이 크리에이트 쿼리 아이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아이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나중에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대부에만 아까 만들어진 쿼리문이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프로덕션 이상에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푸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로덕션까지 푸시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와 이제 쿼리문은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하냐?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비즈 유닛 안에서 블럭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에 가셔서 예제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이제 MySQL DB 스토리지 연결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아까 저희가 MySQL DB를 연결을 하는 거로 이제 보여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블럭 카테고리 중에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를 클릭을 해서 아까 저희가 등록했던 DB 타입과 이제 똑같은 타입의 블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DB 정보를 오브젝트로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커넥터라고 하는 변수 블럭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문이나 프로시저문을 활용할 수 있는 블럭이 따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 정보를 가져오는 블럭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은 커넥터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하고요. 커넥터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MySQL 전용 DB 커넥터 블럭을 연결해서 해당 이제 DB 정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연결했던 것처럼 여기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 DB라고 하는 DB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변수의 오브젝트로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블록 셋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오시면은 이제 요거 결과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다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어떠한 DB에서 이제 정보를 추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커넥터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가져와서 get 블록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실제 보면은 이제 쿼리문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쿼리 ID 1이라고 하는 고유한 값이 있고, 요 값을 찾아서 매핑하는데 요 값은 어디에 있는 값이냐면은 쿼리 매니저에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 아이디의 값을 매핑을 해서 쿼리문을 찾아와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쿼리문에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뭐 이제 수정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 예제를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쿼리문 안에 여기 이제 콜론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요 값을 사용자가 넣은 값으로 변환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땡 a라고 하는 값을 바인딩 할 텐데 어떤 값으로 바꿀 거냐면은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수정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a라고 하는 값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 변수에서 가져오는 거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패치를 해서 가져온 값입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콜을 할 때 a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db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수정을 한 거여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를 테스트 db에서 찾아가지고 결과값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른 값을 넣게 되면은 a는 2, a는 3,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값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게 저희가 실제로 좀 예제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서버가 죽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는 거는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예제도 싱크트리 가이드 매뉴얼에 가시면은 이제 MySQL 샘플 디비언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싱크트리 API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장표 하나로 조금 설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PI를 최초에 만들기 위해서는 비주 유닛을 만들어야 되고, 그 비주 유닛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앱이라고 하는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그룹을 먼저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 안에 이제 비주 유닛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비주 유닛은 이제 API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갖게 되고, 각각의 엔드포인트는 저희가 프록시라고 하는 정보로 이제 리스트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비주 유닛은 이제 세이브가 되게 되면은 API 도큐먼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PI 도큐먼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포스트맨 같은 외부 툴을 통해서도 해당 API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내부적으로도 저희 테스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툴 저희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자, 이 버튼이 API 도큐먼트 페이지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이제 외부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블럭 안에 로그 블럭을 쌓아두셨을 때, 이 이제 리비전 이제 컨솔 로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API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크리덴셜, 딕셔너리, 스토리지 같은 기능들은 이제 옵셔널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을 해서 붙이시면 되시고, 환경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결해서 붙이시면 되시고, DB에 대해서도 뭐 만약에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DB 접속 정보와 쿼리문을 같이 만드셔서 연결해 주시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저희 이제 최초 파일은 이제 dev라고 하는 개발 단계의 최초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dev에서 이제 스테이지 이제 푸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서 프로덕션으로 푸시를 하는 git 플로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기능인데, 뭐 이제 스케줄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제 스케줄러 등록하시면 되시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API를 이제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에 반복해서 이제 호출하고 싶을 때, 뭐 일종의 뭐 로그 수집 API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능적인 API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때 쓰는 기능이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API 포털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진행을 하고, API 포털을 통해서 배포가 된 이제 API들은 싱크트리 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죠. 네, 싱크트리 포털에서는 마찬가지로 포털 어드민에서는 API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페이지가 주어지고,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페이지와 API 도큐먼트도 같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사이클로 이제
싱크트리에서 API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아마 실제로 이제 싱커톤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도 요 플로우를 따라서 작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포탈을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탈 같은 경우는 포털 어드민하고 이제 API 포털하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게 되고, API 포털 어드민은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고, API 포털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에서 포털을 눌러서 들어가게 된다. 유저 포털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된다. 이제 API 포털 같은 경우는 최종 이제 이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와서 이제 API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API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요 API 값과 이제 HTTP 메서드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서 서비스에 붙여서 활용을 하시겠죠.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도 같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API 포털 어드민 같은 경우는 이 배포를 담당하는 배포 관리자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싱글톤 진행하시면은 뭐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시고 직접 배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도 막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API에 가셔서 아까 배포하셨던 거는 말씀을 드렸었고, 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싱크트리 스튜디오에 있는 앱과 뭐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배포된 API에 대해서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로그즈 페이지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페이지고, 이제 배포된 API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API 리소스 단위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뭐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나오지가 않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블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싱크트리 가이드 매뉴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기능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녹화된 영상이랑 가이드 매뉴얼이랑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럭에 대해서 직접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베리에이블이나 뭐 프리미티브 같은 블럭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몇 번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해시맵과 어레이 리스트는 뭐 조금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시맵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제 제가 해시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해시맵이라고 하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키는 따로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립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치값,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 위치값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키값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연속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 각각 마찬가지 이제 두 개 다 똑같은데 기능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블럭이 있고, add 블럭이 있고, remove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블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언된 자료 구조에서 이제 뭐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밸류 값을 가지고 오는 블럭이 되겠고, add나 remove는 이제 이미 선언된 자료 구조에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값을 추가하거나 값을 지우는 블럭이 되겠고요.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은,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해시맵을 이제 해시맵 자료 구조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해시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페어라고 하는 블럭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에 보시면 키 레이블이 있고 밸류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와 밸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겟블럭이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유치원 과정 들으셨으면은 플러스 API 만드셨던 거가 많이 생각이 나실 건데, 플러스 API에서 이제 패치 다음에 겟블럭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숫자의 값을 추려오는 이제 블럭 이제 구조를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겟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변수의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키를 이제 보고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2에 대한 값을, 밸류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블럭인데, 키2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키1, variable 1이라고 하는 핵심의 반에 키1 안에 키2라고 하는 값을 가져와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variable 1이라고 하는 값 안에 키1 안에 키2라고 하는 값을 가져와라. 이름이 아니라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여서, 이렇게 가져와서 get v에 넣으면은 결과값이 value 1, 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 그 카톡방에 요거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제 그 제이슨 타입 안에 이제 중간에 그 어레이 리스트가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약간 에러가 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값으로는 뭐 0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드나 리무브 같은 경우는 요거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도 사용리가 이제 이 싱크트리 가이드 매뉴얼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앱에 보시면은 페어 블럭이 있고 도큐먼트 페어 블럭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기능상 똑같아요. 키와 밸류라고 하는 이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도큐먼트 페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과 디스크립션과 리콰이어드 여부가 이제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나 리스폰스 파라미터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데이터 타입이나 디스크립션이나 리콰이어드의 값을 추가를 하시게 되시면은 요 이제 API 도큐먼트에서 해당 정보들이 여기 이제 타입과 required와 디스크립션에 추가가 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API 명세서를 조금 더 친절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도큐먼트 페어 블럭을 사용을 하시게 되시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도 사용은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는 요 값들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값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스트링 뭐 이제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그냥 널 값이 빈 값이 들어갈 거고요. 뭐 required 여부도 그냥 true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토콜과 오퍼레이터가 그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블록은 거의 같이 쓰이게 되는 건데, 제가 이것도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과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API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API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싱커톤 하시면서 외부에 있는 AP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실 때 아마 이 기능을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이제 요 API는 이제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검색 이제 API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검색 결과를 추려서 이제 유튜브 그 이제 URL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제 예제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퍼 블럭 보시면 트랜스퍼에 프로토콜 이렇게 블럭이 같이 들어있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블럭인데 여기 안에 요 블럭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 하도 많이 쓰이니까 저희가 이제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블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저희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내가 어떤 API로 콜을 할 거냐라고 하는 URL을 여기 이제 URL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그 이제 개발자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명세서에 따라서 이제 메서드는 HTTP 메서드는
get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 URL 뒤에다가 그 이제 패스 파라미터로 계속 이제 값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API 키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어도 여기 URL에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게 뭐 키는 키고, 서치는 뭐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PI 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트링 콘캣이 이제 문자열 데이터에 문자열을 추가를 해가지고 만드는 값들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API 콜을 하게 됩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별도로 담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이제 빈 값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이렇게 API를 트랜스퍼해서 API 콜을 하게 되고, API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었을 때 그 트랜스퍼에 있는 ID 값을 패치를 해서 리스폰스 데이터에 담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get 해시맵 블럭으로 추려서 바디 값만 추려서 유튜브 데이터에 담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브 데이터에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값을 저희가 비디오 아이디라고 하는 값만 추려가지고 해당 값으로 URL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값으로 이제 URL이 나오는 값이고, 요거를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아마 아까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이제 검색어를 찾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붙여넣게 되면은 발렌타인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빡빡이 일상 나오네요. 이제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로그 블럭을 좀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에 가서 잘렸나? 네, 제이슨 뷰에 가서 보시면은 결과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패치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폰스가 바디만 볼게요. 바디만 보면은 뭐 이제 아이템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실제로 아까 봤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여기 비디오 아이디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제 요 값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URL 뒤에다 붙이면은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URL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값을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바디 값만 가져온 거고, 이 중에서도 추려서 이제 요 비디오 아이디만 추려가지고 유튜브에 붙여서 이제 아까 결과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저희가 문자열로 만들어 놓은 값이고, 요 뒤에 이제 요 데이터를 쭉 붙여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밑에 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문과 포이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f문과 포이치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로직이 이제 if문 조건문이 되겠고요. 루프가 이제 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 블럭 모양만 딱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블럭 구조라든지 사용법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조건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이미 선언된 값들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블 1과 베리에이블 2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지금 이제 99가 88보다 이제 베리에이블 1이 99고 베리에이블 2가 88이니까 베리에이블 1이 더 크다라고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고, 실제 로직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두 개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참일 경우에는 요 밑에 또 한 번 더 중첩된 조건문을 탄다 라는 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문과 포이치문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끝날 때까지 로직을 계속 순회를 하는 이제 반복문이 되겠고, 포이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해시 맵이나 어레이 리스트 같은 연속되어 있는 자료 구조 내를 순회하는 이제 그 이제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핵심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핵심 앱으로 넣는 이제 포이치문 예제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예제는 저희 싱크트리 가이드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직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A 값과 B 값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이런 예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도 반복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여서 이제 포이치문으로 저희가 예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문 예제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구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util은 이제 기능 블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기능 블럭을 수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스트링 콘캣이라는 블럭도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술 연산자나 증감 연산자 블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뭐 값을 더하거나 실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더하거나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뭐 이제 그 몫을 찾는 뭐 이제 그런 블럭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로 이제 뭐 이제 로직이 한 번씩 순회될 때마다 값이 이제 1씩 증가하는 이제 그런 블럭들도 있게 되겠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을 이제 핸들링을 하는 블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컴 것도 가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문자열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블럭들인데 기능 블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스트링 콘캣이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에다가 뭐 이제 값을 추가를 할 때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get 이제 블럭으로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제 오리진은 여기 안녕 세계라고 하는 문자열 값이고, 여기 값에다가 언더바 헬로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추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안녕 세계, 뭐 헬로 월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인덱싱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가 이제 뭐 숫자로 반환되는 뭐 이제 그런 블럭들이 되겠고, 뭐 포매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제 길이를 재실 수도 있고, 인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 문자열을 이제 통으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럭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고, 코미티 있는 것도 쭉쭉쭉 읽어보시고 예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트 타임도 아마 사용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트 타임은 이게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이제 데이트 타임은 이제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포매팅하는 블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데이트 타임 포맷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저희가 아마 링크를 넣어놨을 거예요. 데이트 타임 포매팅은 요 링크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고 이제 이런 값들을 넣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타임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뭐 현재 시간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타임스탬프 블럭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유튜브 블럭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뭐 제이슨, XML, 베이스 64, URL 컨버트 이거는 다 블럭이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블럭들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값으로 인코딩하거나 어떠한 값으로 디코딩할 때 사용하는 블럭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데이터는 내가 어떤 API는 XML 형태로 받았는데 이걸 JSON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어라고 하실 때 이런 블럭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JSON 타입의 API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코딩 하셔가지고
디코딩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인코딩 하시는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 블록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해싱하거나 암호화하는 블록들, 그 다음에 뭐 십신수 데이터라든지 뭐 이제 랜덤 인티저에 관한 블록들도 메뉴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예제 코드랑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가 이제 일정한 위치에서 로그 블럭 찍어가지고 보시는 블럭들인데, 지금 이제 싱크트리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 레벨은 인포 로그, 디버그 로그, 에러 로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그 블럭 찍고요. 이제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API 콜을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직접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콘솔 창을 통해 가지고 해당 API가 어떻게 돌았는지,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로그 블록을 등록을 하시게 되시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리스폰스 창에서는 보이지가 않게 되겠고요. 콘솔 로그 창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실제로 외부에서 콜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API 포털 어드민의 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기에 적재가 돼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는 좀 설명을 드렸었고, 헬퍼가 이제 저희 그 블록 코딩 하는 이제 싱크트리에서 조금 헬퍼가 이제 싱크트리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블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블럭을 쌓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줄 지나면은 블럭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렌더링 속도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이제 블럭 로직에 대해서도 이해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돕는 블럭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섹션이라고 하는 블럭이고요. 자, 이 코드 섹션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거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접었다가 폈다가 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접어놓고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즈 유닛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블록을 복사를 하려고 하니 멀티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복사를 해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복사를 하고 싶은 블럭을 코드 섹션으로 쌓아놓고 코드 섹션을 복사를 하면은 이제 해당 블럭에 이제 하위에 있는 전체 블럭이 한 번에 복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코드 섹션을 조금 자주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내일쯤 돼서 저희 이제 싱크트리 저희 스튜디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조금 돼가지고 이 코드 섹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화면 분할이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분할이 되는 코드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드 섹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커멘트 블럭 같은 경우는 주석을 사용을 하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이제 값만 넣는 블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별도로 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주석 처리하는 블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금 처리가 되어 있는 블럭들은 이 안에 코멘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주석 처리된 것처럼 기능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 적어 놓은 것들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깃발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제 코멘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요 이제 이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는 아까 보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서리게이션은 이제 인증과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매뉴얼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시려면은 OS 2.0이나 JWT 혹은 이제 사물에 대한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뒷받침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블럭들이어가지고 해당 블럭들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기본적인 문서들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경험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요 가이드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예제들 같이 이제 첨부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세스 컨트롤은 이제 API가 만약에 이제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 사용량을 제어를 하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 리밋으로 이제 횟수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스로틀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호출이 안 되게 이제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익셉션이 이제 특정 API를 사용을 하다가 뭐 이제 특정 어떤 에러인 것처럼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용자들이 에러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지정을 해두고 예외 처리를 하는 이제 블럭들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익셉션 블럭이 이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비즈니스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예외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되겠고, 특정 구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 구문에 대해서만 예외 처리를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 트라이 캐치 이제 블럭셋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요 블럭셋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블럭셋 안에서만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여기 예외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북마크는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만드시는 거, 이제 저희 유치원 과정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드시고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가져와서 일종의 함수처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싱크트리 블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럭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블럭 페이지 카테고리에 가시면 가이드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아마 뭐 외부 API를 쓰게 되면은 뭐 이제 트랜스퍼의 이제 프로토콜 요걸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패치 블록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로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로직이나 루프나 뭐 이제 이런 블록들도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 궁금하신 뭐 이제 뭐 점이나 방금 보셨던 블럭에 대해서 뭐 로직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채팅방에 나중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조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Q&A를 좀 받고 마지막 세션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2개가 있어. 질문이 지금 2개가 들어와 있는데, 네, 차민수님, 비즈유닛 안 또는 밖에 API가 다른 비즈유닛 안 밖에 API 호출하거나 값을, 예, 이거는 아까 보셨던 트랜스퍼 블럭을 활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좀 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API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퍼 블럭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트랜스퍼 블럭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시고, 자, 요 블럭만으로는 외부 API를 호출을 하실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콜 유닛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블럭이랑 두 번째 질문이랑 연계가 되는데, 여기 프로토콜에 어떠한 프로토콜을 쓸지를 이제 여기 프로토콜 블록셋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되겠고, HTTPS RESTful API 방식이 있고, SOAP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큐어 통신이 있습니다. 이제 뭐 HTTPS 방식은 아마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HTTPS 블록을 연결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시고, 그 예제는 지금 여기 바로 있죠.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 방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패치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 블럭을 넣고, 거기 ID 값을, 이 트랜스퍼 블럭에 대해서 ID 값을 넣게 되면은, 해당 트랜스퍼 블럭 셋을 통해서 외부 API가 실행이 된 이후에 결과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 패치 리스폰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오브젝트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트랜스퍼 블럭에 아이디를 넣게 되고, 이렇게 아이디를 넣을 수 있는 블럭이 3개가 있습니다. 블럭셋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싱크트리에서는 첫 번째로는
트랜스퍼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퀘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폰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블럭셋 같은 경우는 패치 블럭을 통해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트랜스퍼와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패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값 리스폰스가 담기게 되고, 그 이제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패치를 하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API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리퀘스트 그 패치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패치를 해가지고 그 숫자 값을 가져왔던 것이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패치를 해서 전체 값을 가져와서 변수에 담으신 다음에 get 핵심의 베리에이블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 추려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고, HTTPS 블럭과 시큐어 블럭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큐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엔터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특허 인증을 받은 보안 프로토콜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이제 그 블록셋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은 그 이제 뭐 속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HTTPS보다는 조금 성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HTTPS만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HTTPS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고,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질문하기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아니면 채팅창이나 네, 네. 저희가 예, 채팅창을 좀 열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수집이 되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객사 교육을 나가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 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블록 코딩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좀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저희는 뭐 이제 블록 코딩 필수 표준화 가이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블록 코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싱크트리 같은 이제 싱크트리가 이제 막 이렇게 블럭 쌓으면 대충 이렇게 쌓아도 이게 호출이 돼도 API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표준화된 규격 없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가이드를 저희가 좀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이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산성 있게 작업을 하시도록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웹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화면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단축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웹 브라우저상의 화면 단축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윈도우로는 Alt 키 누르고 앞뒤, 그다음에 맥북 기준으로는 커맨드 버튼 누르고 앞뒤 버튼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마우스에 퀵 버튼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우스 퀵 버튼을 사용해서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뭐 쿼리 매니저의 값이 보고 싶어 하시면 쿼리 매니저 가서 값 보시고 이제 뭐 Alt D 눌러가지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오시면 되는데, 넘어가시기 전에 저장을 하셔야지 이제 작업했던 영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드 섹션 블럭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 섹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문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코드 섹션을 쓰지 않고 블럭을 구현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제 로직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로직을 조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개발을 좀 한두 번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당연한 내용인데, 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이제 미리 사용해야 되는 것들, 변수를 미리 선언해놓고 사용을 해라라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왜안 나오나? 이제 특정 값에 대해서 패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특정 값을 추려가지고 변수에 담아서 활용을 해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값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 맵 타입처럼 자료 구조로 반복이 되는 이제 객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빈 배열이나 빈 해시 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반복문 로직을 태워서 값을 넣어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요렇게 그냥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레이 리스트 해시 맵에 그냥 이렇게 쭉 나래비 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속도 이슈라든지 뭐 이제 로직 한 번에 보는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태울 수 있는 경우에는 로직을 만들어서 써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딕셔너리 뭐 리비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자주 사용 이제 한 비주얼이라 해서 자주 호출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로그 블록도 만약에 로그 블록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뭐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뭐 이제 인포나 에러 정도만 쓰시고 이제 대부에서는 디버그 로고까지 써라.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라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일종의 함수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할 때 보시면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라이브러리 사용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로직이 있고 그 결과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라라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자주 사용된 로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여기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마크에 다시 나오게.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요건 아마 추후에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 AP 안에서, AP 안에, 요것도, 요 트랜스퍼 블럭을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자, 요 예제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요게 그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API인데, 자, 보시면은요. 저희가 요 API, 이제 비즈 유닛을 만들 때, 트랜스퍼. 이제 저희가 비즈 유닛을 만들 때 여기 프록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프록시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렇게 프록시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제 내부 호출을 할 때 이제 고유한 값들로 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이제 API 도큐먼트를 보시면은 이 엔드포인트가 다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설정하지 않은 기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도 저희가 등록하지 않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호출을 하실 때는 요 값을 넣고 요 메서드로 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걸 다 넣어서 호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 예제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API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있는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서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똑같은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뭐냐 x 싱크트리 플랜 아이디 넣고 플랜 인바이러먼트 넣고 비주니트 버전 넣고 리비전 아이디 넣고 심플 키 넣고 이렇게 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호출하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요 값을 여기 포스트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잠시만요. 예, 포스트맨 같은 데 넣어가지고도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엔드포인트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디 값이나 이런 고유한 값들이 다 이제 난수로 생성돼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값들로 이제 포스트맨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요 API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배포를 API 포털로 하신 다음에 API 포털을 배포를 하신 다음에
네, 요값을 가져오셔가지고 호출을 하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조금 이해가,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은, 추후에 이제, 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저희 그, 싱크트리에 백엔드 노코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작업자들이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을 뭐,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싱크톤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자료를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싱크트리 블로그가 있어요. 표시. 네, 저희 싱크트리 이제 블로그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회사 개발자들 대상으로 실무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싱크트리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싱커톤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싱트 테크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그 1위 이제 발음이 안 되네. 그 이제 저희 그 싱크트리 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엔드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구현된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줄글로도 써놓고 뭐 이제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보시고 인사이트를 조금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긴 지금 우승팀인데 이제 그 싱크트리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출퇴근 서비스를 만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이제 챕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저희 싱크트리 블로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유튜브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유튜브 페이지 또 방문하시면은 유튜브에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유치원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시고 작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로드맵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싱크트리 고도화 관련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로드맵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 배포 예정인 그 이제 코드 스플릿도 그 이제 싱크트리 4.0 로드맵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추후에 또 이제 뭐 이제 추가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지라든지 홈페이지 안내라든지 블로그 안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어, 예, 이제 요거 이제 블록 코딩 하는 거를 조금 더 손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핵심 엔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렌더링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생산성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혹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싱커톤이 끝난 다음에 사용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이제 의견 청취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하시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수집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디벨롭해서 실제 프로덕트에 좀 녹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좀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뭐 필요한 의견들 있으면 편하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좀 받아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교육 이제 한 것 가지고는 아마 충분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 놓았으니까 해당 채널을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저희가 또 이제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했던 강의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